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현 3.0%에서 2.75%로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7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후 3달 만에 추가로 내린 것입니다. 이번 한은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은 수출 둔화와 내수 악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낮춰 정크본드 바로 윗수준인 BBB- 강등했습니다. S&P는 이번 강등이 스페인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부문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 보고서에서 12개 관할 지역의 지난달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활동 전반이 대체로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닥을 친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은 혼조세이지만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활동도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성장세도 최근 완만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세계은행에 이어 IMF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50% 이상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해외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2일 연속 개파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모멘텀 부족의 상황에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알코아의 주당 순이익은 3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강 수요 둔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기업 실적은 지난 2009년 말 이후 가장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인데요. 지난 11분기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크지 않다는 것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과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지수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중장기 보유 전략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 변동성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스페인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이 추가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스페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제금융 신청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을 바라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S&P 스페인 신용등급을 BBB-로 2단계 강등한 이후에 향후 전망까지 부정적 등급을 받으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됐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스페인 재정 위기가 고조됐을 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62%까지 상승하면서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 5.8% 수준까지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국채 매입자에 대한 보험 성격의 논의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미룰 경우 신용 강등과 그 국채 수익률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빠르면 이달 18, 19일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페인이 이달 말에 있을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변수로 시행 시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 지방선거 21일 이후로 지날 수도 있겠다,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금통위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하 불가피한 방안이기도 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금통위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위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 수출과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업종별로는 증권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됨에 따라서 보유채권 평가 손실이 줄어들고 시중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자금 조달 비용과 채무 부담의 경감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기보다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 확대된 유동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현재 프로그램 매물은 한 600억 원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930선 정도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막판 변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국가 및 지자체의 컨버전 누적 물량에 의한 프로그램 매물이 압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은 약 3,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과 달리 금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선물 쪽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매도도 장중 출회되는 모습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이시스 계류차도 좀 소폭 좀 개선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일의 소폭 반등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금일의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